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기술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기술과정 쪽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전공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 설명이 미흡하겠지만 일단 이제 댓글에 요청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 가사를 여자가 배우고 기술을 남자가 배워서 제가 본 부분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생소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에서 비문학 쪽에서도 좀 많이 접하는 지문도 좀 있어서 최대한 제가 지식백과를 찾아봐서 책과 지식백과 찾아봐서 가장 적당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미흡한 게 많이 느껴지시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셔서, 기술 과정 이쪽으로 전공자분 수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 임신의 징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밥 먹다가, 하는 그런 장면 좀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요. 거기 입덧이라는 것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볍게 했는데요. 입덧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구나 하고 산모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임신과 출산 이 부분이 전체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출산율이 워낙에 저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임기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봐 안 좋은 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에도 혹시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 고통을 그냥 약 안 먹고 견디신 임산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금주와 금연을 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 순산을 위해 강도 높은, 그러다가 병원 갑니다. 큰일 납니다. 고지방 위주,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피하는 거잖아요. 고지방 위주.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저도 한 18kg 정도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임신 중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을 복용한다. 어이구,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거의 상식 수준의 문제이네요. 3번 볼게요.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아기의 발달 시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네요. 그쵸?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뭐예요? 그쵸? 신생아죠.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요, 거기 배꼽에 달려있던 탯줄이 똑 떨어지거든요. 저도 이걸 모아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신생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영아기의 발달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백과를 통해서 찾아봤더니요, 영아기가 일반적으로 신생아기를 넘겨서 유아기 사이에 있는 거를 영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게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1살에서 많으면 2살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나라마다 학자마다 달라서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 나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나이대는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가 커가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거는 사춘기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 장난감 갖고 싶단 말이야. 마트에서 가끔 가다가 보는 이런 떼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하는 태도죠? 그쵸? 가인보호하는 태도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4번이고요.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네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에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생활 설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없는 시기이네요. 그쵸? 자녀가 없는 시기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의 독립, 자녀의 배우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신랑이나 혹은 신부, 그 둘 사이가 그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성년으로서. 그래서 둘 사이가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혜택은 이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 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로컬이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로컬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신생아기 넘어가면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이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가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의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도 굉장히 어린 나이고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어린 나이인데 그때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유모차에서 안전띠 떼는 거 안전띠 채워야 되겠죠. 애들이 움직이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엎드려 재운다고요. 한때 머리통이 예쁘게 만든다고 엄마들이 엎어서 재웠어요. 왜냐면 반듯하게 누우면 뒤통수가 납작해진다고요. 그런데 거기 제가 아는 지인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그거는 유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해서 이불이나 이런 데에 벽에나 푹신푹신해가지고 숨 막혀서 죽는 사고가 영아기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에 해당하는 시절식은 이라고 했습니다. 절기 물어보는 거네요. 근데 잘 보시면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과학 시간에도 좀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시조가 나오거든요. 동지달 기나긴 밤에 하면서 나오는 시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동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밤이 제일 긴 거는 동지, 그 다음 낮이 제일 긴 거는 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짓날에 여러분 그때 떡집을 지나가면 뭐를 파냐면요. 팥죽을 팝니다. 그래서 이 팥죽을 파는 것은 뭐예요? 작기를 없애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고요. 10번 그림에 해당하는 한옥 구조의 기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니까 아궁이가 있네요. 아궁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궁이는 뭐를 위한 거죠? 그렇죠. 난방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법적 요건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요.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이 가능하다. 이내는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이거를 친족의 범위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친족 내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특별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리을에 보시면 만 18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만 20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디귿,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매매운 할 일이 있나요? 그래서 디귿. 그 다음에 만 18세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변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보시면요. 점점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머리숱이 없어져요. 증가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뭐예요?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생의 증거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자산관리 요소는?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요즘에 주식 얘기가 많아서 이런 문제를 냈나요? 자, 볼게요. 원금과 이자가 보존됐다라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보존됐다. 그러면 어떤 거죠? 저는요, 무조건 저는 예금을 하거든요. 돈이 생기면요. 그리고 가가지고 보험성 저축을 이렇게 은행 출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보험성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저축성 예금 거기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 반드시 물어보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보존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금전적으로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현금을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거. 황금성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정보통신기술, 이건 우리나라 굉장히 기술이 높죠.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BT, 나노기술 NT 등의 첨단 기술이나 항목 분야가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 했습니다. 합쳐졌다고 그랬죠. 합쳐졌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코트로닉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메커니즘하고 일렉트로닉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신조어인가 봐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제 기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는 전자공학이라는 뜻이니까 뭔가 기구와 전자공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요. 일종의, 그래서 기구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와 전자와 합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인 메커트로닉스의 예가요. 기계 기술과 전자 기술이 응용된 이제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각종 자동화 장비 같은 것을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계나 카메라 등의 내부 소비재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다른가 봐요.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요, 1960년경에 노출을 적정하게 알아서 해주는 장치가 등장해서 이런 메카트로닉스를 응용한 거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기계와 전자 기술이 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 답 한번 볼게요. 1번.
지진을 견디도록 구조물 자체의 내력을 활용한다. 지진하고는 지금 상관없잖아요. 전자하고 기계의 얘기니까요. 그리고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업용이나 지능형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 볼게요.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한 자동화, 네, 메커트로닉스, 기계기술과 전자기술, 네, 이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 정밀도와 생산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겠죠. 왜냐하면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하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6번 볼게요. 모듈러 하우스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립식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시골 같은 농막에서 이제 농막으로 쓰는 일종의 이제 조그만 집 미리 거기 공장에서 만들어준 거를 조립으로 탁탁탁탁탁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일단 제작을 해야겠죠. 그쵸?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작하고 나서 네, 차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집을 탁탁탁탁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레인으로 모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기술은 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잘라내는 거는 뭐예요? 가위가 하는 거잖아요.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좀 안 좋은 DNA 그 부분을 쏙 자르면 아무래도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그림에 해당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특징은 잘 보시니까 배터리. 여기 전원이 필요하니까 이건 전기 자동차 얘기네요. 그러면 1번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휘발유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전기차의 좋은 점이 그거죠. 그래서 매연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인간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 학습, 판단할 수 있는 뭐예요? 지적 능력.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적 능력이니까 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간과 비슷하게 하는 바로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요, 거기 전 과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국어에서도 가끔 나오고, 과학에서도 나오고, 지금 기술 과정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파트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그래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재해래요. 산업재해 잘 보세요. 자, 산업재해로 사고나 사망이 일어났을 때 뭔가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에 끼어서 사고가 나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물체에 맞거나 등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치수 보조 기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치수 보조 기호는요, 치수를 보통 이제 숫자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기호를 써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치 앞에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45도 못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45도 못따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C입니다. 이렇게 C가 되고요. 얘는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21번의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판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은 T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요. R은 반지름의 치수 수치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은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공지파 같이 생긴 얘 있잖아요. 얘는 파이예요. 얘는 지름이에요. 얘는 반지름, 얘는 지름이 되겠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요즘에는 별거를 다 배우네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우측 면도를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우측은 이쪽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끄럼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네요. 쭉 내려가는 모습으로 하니까 답이 몇 번이네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기술 연구 개발 과정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회사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번 이런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모델을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는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아가지고 이거 어때? 좋아?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생산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산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비로소 제품 생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다음 기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이거는 아마도 요즘 음악가의 표절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음악계의 표절 시비로 소란스럽다 했는데요. 좀 이슈가 많이 된 이런 거가 있으면요. 기사 같은 게 계속 올라오면요. 이게 검정고시나 수능이나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것도 가끔 이렇게 귀를 열어서 보시거나 들으시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남의 거에 내가 만든 거에 대한 권리, 그게 바로 뭐예요? 저작권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신재생 에너지네요.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기술과정 전공자가 아니라서 좀 어설픈 면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답안은 이렇게 답안지만 올리려고 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올려보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